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벌, 재산, 아니면 집안?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당집 딸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무시했던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지은과 태민이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죠. 태민은 변호사였고 지은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태민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세요. 태민은 놀랐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태민의 어머니 김선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직 법조인이자 명문가 출신인 그녀에게 무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이었죠. 태민이 지은과의 결혼을 말했을 때 김선덕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무당집 딸이라고? 우리 집안에? 절대 안 돼. 거실에서 김선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집안이 중요하지.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결국 태민은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김선덕은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결혼 후 지은과 태민은 태민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김선덕의 요구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근처에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은은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선덕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김선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58세의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며느리를 노려봤죠. 무당집 딸이 변호사 집안 며느리라니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은은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모욕이었습니다. 지은의 하루는 모욕으로 시작해서 모욕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밥은 차렸니? 네, 준비했습니다. 맛이 이상한데? 무당집에서는 이렇게 먹었니? 점심을 준비하면 이게 뭐야? 반찬이 너무 짜. 무당들은 원래 입맛이 없나 봐. 저녁을 준비하면 너 요리 배우긴 한 거야? 이런 걸 먹으라고 차려? 지은은 참았습니다. 남편 태민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 봐, 그리고 혹시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릴까 싶어서요. 어느 날 김선덕의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은도 함께 가게 됐죠. 선덕이 며느리구나. 어디 집 딸이니? 친구가 물었습니다. 김선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죠. 그냥 평범한 집이야. 하지만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 들었어. 무당집 딸이라며?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요즘 시대의 무당이라니. 그런 집안과 혼사를 맺다니. 선덕이 너 어떻게 허락했어? 김선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선덕은 지은을 쏘아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점이나 보고 굿이나 하는 집안 피가 어디 가겠어? 그 말을 듣는 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욕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민에게 김선덕이 전화했습니다. 태민아, 오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엄마, 죄송해요. 지은이한테 좀 말해. 제발 나서지 좀 말라고. 전화를 끊은 태민은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좀 예민하시니까 당분간 엄마 모임에는 같이 안 가는 게 어때?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죠. 태민 씨, 저도 며느리인데요. 알아. 근데 엄마 체면도 생각 좀 해줘야지.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죠. 제사 음식, 선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덕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나물이 너무 짜.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전도 이상해. 무당집에서는 이렇게 먹었니? 지은은 주방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태민이 부인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디 집 딸이니? 김선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하지만 신우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무당집 딸이라며? 언니, 어떻게 그런 집안과?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은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가 뭐 하신다고? 무당이요. 어머 세상에. 요즘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나? 점이나 봐주고 돈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선덕이 쏘아붙였습니다. 입 닫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서의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은은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동료의 걱정에도 지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한옥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죠. 어머니. 지은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운을 읽을 수 있었죠.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 마라.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지은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무슨 일인데? 지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지은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선덕의 생일이었죠. 지은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선물, 저녁 식사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덕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선덕아, 며느리가 참 예쁘네. 어디 집 딸이야? 아, 그냥.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무당집 딸이잖아. 내가 들었어. 어머 정말? 그런 집안과 혼사를. 김선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김선덕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무당집 딸이 변호사 집안 며느리라니 얼마나 웃음거리야. 지은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미 3년째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재수없게 점이나 보고 굿이나 하는 집안 피가 어디 가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왜? 김선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싫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레이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도 태민도 김선덕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너 지금 3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을 겁니다. 김선덕이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무당집 딸 주제에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엄마도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지은이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게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물품들 뿐이었죠. 태민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나 좀 생각해줘. 태민 씨를 생각했어요. 3년 동안 계속요. 그럼. 하지만 이제 저를 생각하려고요. 다음 날 태민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괜찮아요. 지은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네. 이미 마음은 떠났으니까요. 서류를 돌려주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김선덕은 거실에서 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잘 가라. 내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옥. 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아주었죠. 힘들었지? 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지은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이번에 재개발 확정됐대. 어디? 산 밑 그 동네. 국가주도 개발이래. 어머, 거기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 그 지역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산 밑이라 습하고 교통도 불편했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땅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김선덕이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덕아, 너 들었어? 뭘? 그 무당 있잖아. 내 전 며느리 엄마. 김선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재개발 지역 땅 주인이래. 뭐? 보상금이 100억이 넘는다던데? 김선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당이 무슨. 정말이야. 뉴스에도 나왔어.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 재개발 지역 최대 토지 소유주 보상금 100억 예상. 김선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선덕은 급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뉴스 기사, 부동산 정보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20년 전부터 그 지역 땅을 사모았습니다. 땅의 기운이 좋다며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국가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김선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태민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태민아, 너 전 부인 어머니가 무당이라며? 응. 왜? 재개발 보상금 100억 받는다던데?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 몰랐어? 뉴스에도 나왔는데. 태민은 급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이. 태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집이 무당집 며느리 쫓아냈다던데. 100억짜리 며느리를 쫓아내다니. 김선덕 씨 표정 봤어? 완전히 넋이 나갔더라. 자업자득이지 뭐. 김선덕은 외출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한편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100억 원. 하지만 지은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지은은 사회복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100억 보상금 받은 모녀 전액 사회 환원 결정. 투자 제한도 쇄도했습니다. 대기업, 투자사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반면 김선덕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소외됐습니다. 선덕아,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 며느리 소식 들었지? 대단하더라. 100억을 사회에 환원한다던데. 참 훌륭한 사람이야. 김선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미는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문자도 이메일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미는 지은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지은이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김선덕과 지은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김선덕은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지은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은아. 김선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격식을 차린 인사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신 게 문제였어요. 지은은 조용히 말하며 뒤돌아서서 선덕이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를 많이 했구나.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한 순간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찰 수도 있습니다. 무당집 딸이라 무시했던 며느리,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한 시어머니.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